저희가 사실 저희가 1시로 혹시 안내가 나갔나요?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 담당자로서 너무나 속상한 마음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강의가 2시부터 시작이에요. 다만 희소식이 있다면 그 기다린 1시간도 교육 시간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시작해서 3시 반에 강의가 끝날 예정이고요. 1시부터 사실 그쵸, 이렇게 해서 3시간을 저희가 수료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저희가 수료증을 각자 개별 이름이 적힌 수료증을 다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거 돌잔치에서 좀 많이 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가장 멀리서 내가 온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이 장소랑 가장 먼 곳에서 왔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이게 상품에 안 걸려 있으니까 그렇구나. 제가 나가실 때 음료 한 잔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네. 서귀포에서 왔습니다. 서귀포요. 예. 먼저 있네. 더 먼데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아버님. 서둘러서 네. 왔다고 해야지. 네, 또 모들포. 모슬포요? 무슨 멀어? 모슬포가 더 멀어요? 아, 모슬포가 더 멀구나. 확인 못하니까. 아, 예, 하긴 못하니까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예. 예. 서귀포시 마라도에서 왔습니다. 마라도에서 왔다고요? 진짜요? 진짜세요? 오늘 특강이 가짜뉴스인데 가짜뉴스 흘리시면 안 돼요. 네, 일단 두 분 제가 기억해놨다가 끝날 때 음료 하나 시원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직 시간이 사실 30분 정도 남았을 분은 없으시죠, 이 자리에? JDC 제가 창립 멤버입니다. 이사장 성인 잘렸어. 멤버세요? 이사장. 아, 네. 저희가 그 JDC랑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손을 맞잡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랑 지금 너무나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게 원래 모든 나라가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시작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거. 홍보도 그렇죠. 네. 개국 공신을 가장 많이 신경 씁니다. 오늘 그 협업의 첫 강의 여러분들이세요. 개국 공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속해서 협업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이랑 JDC랑 같이 협업하는 강의가 있다 라고 하면 내가 그때 첫 1회 수강생인데 내가 선배네? 라고 조금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혹시 오늘 강의 주제 알고 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 혹시 문자가 어떻게 나갔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아버님 어떤? 아, 여기 써있네요. 네, 오늘 슬기로운 나의 디지털 정보 생활인데요. 여기에서 나는 핸드폰을 안 써봤다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대보다 놀랍게도 이 연령대가 핸드폰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슨 연령대일까요? 10대? 누가 60대라고 하셨어요? 20대. 60대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10대 때는 뭐 엄마가 또 핸드폰을 줘야 이거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대 이전에는 좀 쓰는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10대 때 확 올라갑니다. 핸드폰을 첫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좀 줄어요. 왜 줄까요? 공부하느라고. 맞아요. 공부하느라고 이제 핸드폰을 오히려 2G 폰으로 바꾸는 애들도 생깁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요. 대학 때 미팅하러 다니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뭐 자기 영상도 찍고 이러느라 20대 때 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30대 때 살짝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일하느라고 컴퓨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아니면 나가서 또 다른 일을 봐야 되니까 들어오셔도 됩니다. 강의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혹시 강사신가요? 네. 어머, 아니, 제 피부가 있어가지고. 강사분 맞으시죠? 네. 강은숙 강사님. 네. 드디어 제 진짜 주인공이 강의의 진짜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던 얘기를 강사님 숨 돌린 동안 잠깐 해보면요. 그래서 잠깐 낮아졌다가 다시 이제 퇴직하는 시기도 다가오고 또 커뮤니케이션 또 네트워킹 하시는 그 60대 분들이 모바일 이용률이
2순위로 사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히려 더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나는 모바일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실. 그치만 오늘 이 자리에서 얼만큼 더 현명하게 더 잘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조금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가꿀 수 있을까? 그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제가 시어머니랑 안지 10년이 넘었어요. 신기하죠? 어찌저찌 제가 너무 길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시어머니랑 10년 전부터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 두 번째 엄마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가깝게 지납니다.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제가 시어머니께서 가끔 신기한 영상이나 뭐 신기한 뉴스 같은 걸 저한테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액션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영상 하나를 딱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곰이 뒷마당에 트램펄린 있죠? 점핑하는 그거 거기를 막 뛰고 있는 영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좀 있다가는 돼지가 2마리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트램펄린을 막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좀 여러 번 돌려보니까 다리가 4개예요, 돼지가. 아, 그쵸, 다리가 4개죠? 근데 갑자기 다리 하나가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상이죠? 태몽 아니야? 어머니 태몽. 태몽이요? 태몽을 영상.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를 기대하시면서 보낸 영상일까요? 사실 이게 AI로 만든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빡 속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흥미가 있는 영상이라서 망정이지 만약에 돈과 관련된 은행 뭐 권위자라던가 아니면 과학자 등이 이거를 뭐 인터뷰하는 영상을 올렸다면 정말 저도 속을 뻔하고 좀 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고 싶은 얘기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 미디어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전문적이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님 소개를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강은숙 강사님은요, 이제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 정말 굵은 뼈를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시니어 교육도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저보다 더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주실 분이니까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시부터 오셨어요? 네. 저는 2시라고 연락받아가지고 1시부터라고 얘기하셨으면 좀 일찍 왔을 건데 제 여기서 사는 곳이 멀지 않아가지고 아까 저를 소개하셨는데 제가 소개 슬라이드를 하나 마련해서 왔어요. 제가 나온 사진 중에 제일 예쁘게 나온 사진 한 장 넣었고요. 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 강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기다린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착착착 쳐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휴대폰 잠깐 꺼내주세요. 제가 QR코드를 하나 찍을 거예요. 자, QR코드를 하나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찍으면 이쪽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되어 있어도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3칸이 나오면 이 칸 하나에다가 단어든 뭐 예를 들어 문장이든 상관없는데 개인정보 하면 떠오르는 거 3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브밋이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주세요. 제가 잠깐만 QR을 잠깐 이동할게요. 못 찍으신 분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연결. 끊어져 버렸네. 아까 선생님 인터넷 어디 가셨지? 네, 그럼 일단 QR 찍고 있을게요. QR 보여드릴게요. 네, QR. 인터넷 비번 잠깐만. 네. 연결해야 되는데 바로 끊어져 버렸네요. 예. 아이피타임? 웹 브라우저 열기. 아이피타임이 안 잡혔는데. 매트.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개인정보 생각나는 거. 뭘?
이제는 됐어요. 네. 다시. 서브밋. 맨날 또 월급 줄 줄 알았지. 월급 줄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분이 이제 와이파이를 접속하셔가지고 아마 끊어졌나 봐. QR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이고, 행사 스케치 작업을 만들려고. 오케이. 아니요, 한두 장 찍으시면 되지. 계속 찍으니까 불편하잖아. 아, 그래요? 이제 여기 몇 장만 찍고 강의하실 때 제가 뒤로 빠질 거예요. 예, 요 QR 찍으시면 돼요. 앞에 불을 하나 뜰까요?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정보라고 해서 생각나는 단어를 치시면 여기다가 여기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건데요. 아니에요. 회원가입 안 해요. 그냥 들어가서 글자만 치면 돼요. 글자를 3개 쓰고 그냥 서브밋 누르면 이건 회원가입하고 상관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라고 쓰라는 회원가입이요? 뭐라고 이렇게 나오면 개인정보라고 개인정보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단어를 이렇게 해서 하나, 여기 둘, 3개 치고 파란색 누르시면 돼요. 개인정보. 예, 개인정보, 한글로 치시는 거예요. 한글로. 예, 한글로 개인정보 하면 생각나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떠오르는 단어. 네. 한 칸에 하나씩 3개 쓰시면 됩니다. 지금 총 27분이 접속하셔서 13분이 기재를 하셨어요. 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요거는 회원가입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된 거를 여러분이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런 거를 워드 클라우드라고 불러요. 네, 로그인 안 하셔도. 이건 뭐냐면 옛날엔 이런 걸 뭘로 했냐면 다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써봐 이렇게 했어요. 자, 네가 개인정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글로 써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X 누르시면 돼요. 예, 거기에 뭐 별표 하라는 건 X 누르시면 돼요. 네, 이거 뭐냐면 옛날에 설문지 다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글로 쓰는 거 엄청 싫어하고 그다음에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회원가입도 안 하고 익명으로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개인정보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주민번호예요. 여기가 의견이 크면 클수록 글자가 커지고 의견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글자 크기가 작아져요. 여기에 나는 썼는데 글자가 되게 작아 그러면 나만의 생각이고 나 주민번호라고 썼는데 엄청 커 이러면 다른 사람들도 주민번호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익명이니까 내가 막 의견을 써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뭐 보호,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같은 게 이게 더 커지겠죠? 이게 두 개가 들어가니까 따로 이제 표시가 됐지만 그다음에 사생활, 해킹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개인정보 하면 생각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 거 떠오르는구나. 이것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1시간 한 20분 정도 이제 개인정보하고 팩트체크를 할 건데 개인정보가 뭔지를 알기 전에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안 하신 분은 이제 이따가 하셔도 돼요. 자, 동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짧게.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 업체인 쿠팡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쿠팡이 확인한 유출 규모는 3,370만 계정에 이릅니다. 쿠팡을 쓰는 사람은 거의 다 털린 건데요. 회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일부 주문정보까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3,370만 개가 무단 유출된 사실을 오늘 뒤늦게 공지했습니다. 쿠팡은 전체 고객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객 대다수는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와 전화번호, 일부 주문 정보까지 거의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가 털린 겁니다. 하지만 쿠팡은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정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킹 시도는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비정상적인 방식의 계정 접속이 있었고 계정이 탈취당한 걸로 보입니다. 쿠팡은 외부 보안 전문가들을 영입해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했으며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신사와 금융기관, 코인거래소에 이어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쿠팡 정보까지 해킹의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네, 혹시 쿠팡 쓰시는 분 계세요? 원딱 씁시다. 쿠팡 쓰시는 분. 원딱 씁시다. 안 쓰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은 이제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는 거지 쿠팡에 아예 시켜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쿠팡 접근 안 하는데 요즘에 너무 빨리 배송 오잖아요. 저도 이제 쿠팡 와우 회원인데 아침에 일찍 오고 시키면 뭐 하루나 이틀이면 금방 오고 하니까 한 번 시키면 두 번 시키고 세 번 시키고 계속 시키는 거죠. 쿠팡이었습니다. 자, 근데 쿠팡이 털렸잖아요. 여러분 다 뉴스 너무 크게 났으니까 다 들으셨죠? 들리니까 이게 뉴스에서 이게 나왔어요. 쿠팡 털렸으니까 이런 거 바꿔라. 혹시 내가 이 뉴스를 듣고 쿠팡에 들어가서 뭔가를 바꿨다. 예를 들어 비번 또 뭐 카드 결제하는 거 바꿨거나 뭐 통관번호 이런 거 바꿨다. 네, 한 분, 두 분, 네, 한 네 분 정도밖에.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다음 뉴스에 보면 쿠팡에 뭐 탈퇴를 하거나 뭘 할 때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가입할 때는 사실은 들어가서 한 번만 누르면 바로바로 가입이 되는데 탈퇴하려고 하니까 가입할 때 내가 비번을 넣었나? 기억도 안 나. 근데 비번 요구하고 비번 요구한 다음에 또 쭉 내려가니까 탈퇴하려니까 휴대폰에서는 안 된대. 막 PC 버전으로 들어가야 된대. 또 들어갔더니 와우웨어는 다시 돌아가래. 막 이러면서 엄청 복잡해서 6개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탈퇴도 안 돼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복잡하면 내 개인정보도 되게 복잡하고 아주 깊숙한 곳에 넣어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털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쿠팡이 처음은 아니시죠? 혹시 SKT 회원이 있으세요? 통신사 SKT. 자, KT. 네. 저도 SKT인데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털려가지고 막 유심 바꾸라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KT도 털렸어요. 근데 SKT가 너무 파장이 커서 KT는 되게 잠잠하게 지내갔는데 한마디로 통신사 다 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개인정보는 나도 모르게 해외를 떠돌고 있어요. 나는 해외여행 몇 번 안 갔는데 나의 개인정보는 해외여행을 엄청 지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어디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개인정보, 그럼 개인정보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냐?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 있다면 좀 관심 있게 개인정보를 알아보자 하는 시간으로 마련했고요. 그 다음 뒤를 이어서 개인정보 더하기 그러면 팩트체크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개인정보는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중요한 단어는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개인정보는 뭐냐면 일단 살아있는 사람 거라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사망하신 분의 어떤 이력들은 개인정보로 보호를 못 받아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여기 법원이 앞에 있잖아요. 검찰도. 그래서 막 개인정보 고소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돌아가신 분의 개인정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써놨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민등록번호 하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해요. 맞죠? 그래서 중요한 개인정보에서 우리가 보통 아까 여러분이 말한 듯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휴대폰 전화만으로 저를 특정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만으로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아닌데 휴대폰 전화 더하기 집 주소까지 나오면 저를 특정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개인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으로 특정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하나만으로 되는 주민번호 같은 게 있지만 그거 말고도 작은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합쳐서 이 사람이 누구다 알게 되면 그게 개인정보예요. 그래서 그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인적사항, 아까 인적사항이 뭐 생년월일 이런 거 같은 거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인적사항이고 신체적 정보 내 키가 몇 센치지 몸무게가 몇 센치지 이런 것도 개인정보예요. 그다음 정신적 정보 내가 어디 가서 뭔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지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다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정보 누구와 교류를 맺고 있는지 그다음에 재산적 정보 이게 재산적이라고 하니까 내가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학교를 어디 다니는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 정보 이런 거 다 합쳐서 개인 정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인적사항. 여기 왜냐하면 저것들은 하나만으로는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 두 개 엮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택배 받잖아요. 그러면 상자 위에 송장이 붙어 있잖아요. 택배 정보 딱 붙여 있잖아요. 혹시 떼서 버리시나요? 떼서 잘 버리시죠. 다행입니다. 안 떼서 그냥 버리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는데 그거 하나 더하기 우리 집에 우편물 하나 우리 집에 있는 예를 들어 몇 호 이런 거 합치면 개인정보가 완성돼서 쓸모있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은 이거 그냥 버려도 되지 하지만 그 버리는 정보 하나만으로 나쁜 놈들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지나갈게요. 근데 이런 개인정보가 우리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한 20년쯤 전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누가 전화번호 달라면 주고 이메일 주소 달라면 주고 통장 돈 입금할게 통장 사본 주세요. 통장 사본 쓰고 주민등록증 카피해서 주세요 막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막 줬거든요. 그때는. 왜냐면 이게 막 중요하게 생각 안 되고 예를 들어 돈 입금할 거니까 통장 사본하고 뭐 생년월일하고 집 주소 해가지고 보내세요. 그럼 링크 보내줬거든요. 돈 준다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개인정보가 옛날에는 한두 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나의 한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돈.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나 혼자일 땐 가치가 없었는데 여기 있는 분의 전체 개인정보를 합치면 엄청난 데이터가 돼요. 나중에 구글 같은 회사에서 이게 돈으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당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사기는 직접적인 피해지만 그거 더하기 나의 정보로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돈으로 환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구글이라는 회사 여러분 휴대폰 갖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의 휴대폰은 여러분이 만지지 않았으면 구글에서 다 위치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대가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면 어디 가서 무슨 물건을 사고 어디 가서 어떤 여행을 하고를 전부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AI한테 학습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연령대에 그걸 알고리즘으로 만든 거를 뿌려요. 그리고 쇼핑하게 해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는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일단 비밀번호 바꾸시고 모르게.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비밀번호가 8자리 이상으로 막 넘어가요. 뭐 한글 쓰고 숫자 쓰고 특수기호 쓰고 이렇게 해라 하는 이유가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유추해내지 못하니까. 두 번째 보면 개인정보 뭐 할 때 동의하라 있잖아요. 약관 동의. 여러분 홈쇼핑 할 때도 약관 동의하고 다 하잖아요. 꼼꼼히 읽으시는 분 저 못 봤어요. 저도 잘 안 읽어요. 쭉 내리고 클릭하잖아요. 근데 잘 읽어라. 왜냐면 그 중에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지금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면책을 거기다가 면책특권을 써놔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쿠팡은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다 써놨어요 지금.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이건 요즘에 이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 이제 밴드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나의 위치가 거기 다 삽입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끄고 이제 업로드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시면 이제 뭐 트위터나 이런 거 SNS 중에서도 고정으로 들어가는 데는 2단계 인증을 카톡도 그렇고 다른 데서 접속을 하면 나한테 알림이 오게 2단계 인증을 꼭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배 송장 이런 거 반드시 찢어라. 근데 요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실제로 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걸 되게 많이 해요. 요즘에 깐깐해서. 근데 오히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도 나이가 꽤 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가입한 다음에 이거를 조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요런 거 올 때 요 링크로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보통 요런 것들이 많이 와요. 특히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와요. 네, 청첩장도 오고 막 오는데 그래서 딱 누르는 순간 제 휴대폰이 털리는 거예요. 스미싱이라고 해서 휴대폰이 털리면서 내 휴대폰에 있는 정보가 전부 가고 이제 금융정보까지 가는 건데 요렇게 특히 이렇게 뭐 차 모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과태료가 발송됐습니다. 겁나가지고 나 위반한 적 없는데 띵 누르는 거죠. 누르면 사실은 이상한 사이트도 아니야. 검찰청 같은 사이트가 딱 나와요. 그리고는 거기 가서 뭐 이름 쓰세요, 비번 쓰세요, 막 이렇게 해서 딱 주민번호 쓰세요, 딱 누르는 순간 내 정보 다 털리는 거죠. 요즘에 이게 많이 오는데 그럼 어떻게 구분해? 진짜로 보내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보내는 데와 가짜로 보내는 데를 내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가 이걸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해볼게요. 잠깐. 근데 요거는 영상이었는데 120억 턴 부고 문자를 아까 부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부고 문자니까 다 이래 들어갔더니 그걸로 통해서 휴대폰에서 120억을 빼간,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120억을 빼간 뉴스인데 이거는 안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게 지금 해보기로 휴대폰 꺼내시고 요거는 어떻게 하는 방식을 오늘 해볼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말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휴대폰은 꺼내볼게요.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부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여기다 영상 내용을 이렇게 순서대로 내놓은 건데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스미싱인지 헷갈릴 때 보호나라 카톡 채널에 물어보세요. 요즘 들어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더 많이 자주 받지 않으셨나요? 요즘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나날이 증가하는 스미싱에 대응하기 위해 키사는 보호나라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내가 받은 문자가 스미싱인지 확인하는 방법. 하나, 카카오톡에 보호나라 채널을 검색합니다. 둘,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합니다. 셋, 보호나라 채널 내 스미싱을 클릭합니다. 넷, 스미싱 문자를 복사합니다. 다섯, 스미싱 확인 서비스에 붙여넣기 합니다. 정상으로 확인된 경우, 정상, 분석 중이거나 메신저인 경우, 주의, 악성 행위가 확인된 경우, 악성이라고 답변합니다. 보호나라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통해 소중한 내 정보 요까지 할 건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카톡을 열면 카톡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네. 카톡을 열면 사실은 요즘에 카톡이 좀 막 그 버전을 업하면서 좀 복잡하잖아요. 그럼 밑에 카톡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거 잠깐만 제 휴대폰하고 잠깐 연결할까요? 말만 하면 잘 안 들리실 것 같아. 제 휴대폰하고 잠깐 연결할게요. 네. 네, 휴대폰하고 연결됐습니다. 자, 볼게요. 자, 카톡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아까 앞에 불을 끌까요? 불이 어느 건지 몰라서 일단 다 꺼볼게요. 오케이. 됐나요? 예. 네. 제 카톡인데 가볼게요. 자, 여기 누르시면 카톡이 나오잖아요. 이게 조금 저보다 늦게 떠요. 이게 카톡이 나오면 밑에 보시면 점 3개가 있어요. 여기 점 3개 보이시죠? 네. 예, 점 3개 눌러볼게요. 자, 되셨나요? 이게 좀 천천히 떠요. 여기 점 이미 눌렀는데 지금 안 뜨고 있습니다. 예, 점 3개 누르시면 이게 바뀌면 이거 너무 늦은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점 3개 누르면 여기 한꺼번에 와이파이를 쓰셔가지고 여기 되셨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검색창이 있어요. 보이시죠? 네. 네, 요 검색창을 누르셔가지고 네, 뭘 치냐면 보호나라라고 쳐볼게요. 보호나라, 보호나라 이렇게 검색해서 가만히 두시면 여기 늦어. 밑에다 채널이라고 떠요. 보이시나요? 네. 채널에 보호나라라고 쓰여 있고 옆에 파란 딱지 이렇게 파란 체크 딱지가 있는 게 이렇게 요게 떠요.
보이시죠? 예, 요게 이제 국가 준 정부기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걸 업무 보는 이제 국가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뭘 보냐면 여기 로봇 같이 되어 있는 거, 노란색 말고 그 옆에 보이시죠? 네, 요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세요. 요거를 네, 터치해서 누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예. 여기까지 안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가입하고 하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 그쵸? 개인정보 때문에 뭔가 또 막 회원 가입하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요걸로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놔두시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칸에 스미싱 피싱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찾으셨어요? 네, 요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뭔가 안내가 이렇게 떠요. 이게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이 여기다가 뭘 넣으면 내가 이게 AI가 이게 스미싱이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단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혹시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막 링크가 걸린 문자 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진짜인 것도 같고 막 택배 진짜 보냈어. 요즘에 귤 많이 보내니까 귤 진짜 보냈는데 반송됐다고 문자가 왔어. 이게 진짜 택배회사에서 보낸 건지 아닌지 막 아리까리 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 문자를 찍 눌러서 쭉 누르면 복사 메뉴창이 뜨잖아요.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거를 꾹 누르면 붙여넣기가 돼요. 꾹 누르면, 그러면 혹시 궁금하면 다른 아무 문자나 여러분 갖고 있는 다른 창에 있는 문자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딱 넣으면, 딱 넣어서 하면 얘가 그 문자가 스미싱인지, 그러니까 가짜로 보낸 문자인지 진짜 링크가 있는 문자인지를 판단해줘요. 그렇게 하는 카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원 가입해서 뭔가를 하면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이상한 게 오면은 여기다가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호나라는 나라인데 이게 접속이 한꺼번에 막 몰리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한 10분 기다렸는데도 답이 없어. 얘가 문자는 여기 올라갔는데 얘가 답이 없어. 이러면 전화번호로 118이 있어요. 여기는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 같은 데예요. 그래서 전화로 해도 되고, 근데 내가 막 전화로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막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럴 때 그냥 카톡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링크가 오면 아니 불을 그냥 끄시면, 왜냐면 뒤에 분들이 화면이 다 꺼주세요. 다 끈 게 편하시죠? 네. 예, 잠깐 졸 때도 끈 게 편하잖아요. 예, 어떻게 알았지 그런 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는 사실은 내가 막 남한테 알려주진 않았지만 내 거를 털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요거 이용하시면 부담 없이 그런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올게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빨리빨리 건너뛰기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예, 천천히. 자, 그 다음에 팩트체크 가볼게요. 여기가 조금 시간이 길어서 팩트체크라는 단어는 어렴풋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팩트를 체크하는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팩트 체크할 때 어떤 정보를 체크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종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한번 오보, 패러디, 루머, 흔히 소문이라고 부르는 거, 그다음 허위 조작 정보,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오보는 딱 들어도 아시겠죠? 뉴스나 언론사에서 잘못 보도하는 거. 그래서 잘못 보도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잘못 보도하는 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취재원이 정보 자체를 아예 잘못 가져와서 오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데스크에서 하다가 오보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패러디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패러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오보예요. 어르신들이니까 이거 아시겠죠? 뭐라고 쓰였는지. 네네, 김일성 총 맞아 피살. 언제 이게 죽었다고, 김일성 죽었다고 언제 뉴스냐면, 언제 뉴스 1986년 11월 16일 조선일보 신문이에요.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종이신문에. 옛날에는, 요즘에 우리가 종이신문 잘 안 보지만 사실 옛날에는 아침 되면 이제 그 종이신문이 신문이요 이거 아시죠? 다 우리 아시는 연배잖아요. 저희 집에도 신문이요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 신문이 온 거예요. 1986년에
그때는 제가 신문을 볼 나이는 아니었네요. 근데 이 뉴스가 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진짜 그 언론사 오보 중에 3개 손가락 안에 드는 오보예요. 왜?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이때 당시엔 김일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클 때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북한하고 통일해야 되고 북한이 맨날 남침하겠다 하고 난리 날 때인데 김일성이 죽었다니까. 으아 하면서 막 했는데 오보가 났어요. 그럼 김일성은 언제 죽었냐? 이 근처에도 안 죽었어요. 86년도 신문이라 했잖아요. 실제 죽은 건 94년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그러니까 언론사에서가 이제 계속 나와요. 언론사라고 해서 다 맞는 말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언론사의 말도 팩트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런 건 오보. 두 번째 볼게요. 이건 뭘까요? 요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뭐 미술책에도 나오고 하는 거 진주 귀걸이를 낀 소녀가 뭐 이런 건데요. 여기 비슷하게 강아지를 놨잖아요. 이게 패러디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보면 이 그림을 몰라도 이 그림을 떠올려요. 왜? 너무 유명하니까. 패러디 이런 거예요.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엄청 유명해서 누군가 다 알아야 돼. 아는 거를 약간 다르게 표현한 거. 그래서 막 그 뭉크의 절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것도 막 이제 연예인들이 따라하고 해도 사람들이 저거 절규야 이렇게 알 정도로 되게 유명한 작품을 따라하는 거. 이게 패러디예요. 그러면 유명하지 않아. 몰래 따라했어. 이건 뭐라 부를까요? 유명한 걸 따라하면 패러디잖아요. 몰래 내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몰래 따라했어. 이건 뭘까요? 표절. 네, 정답. 표절이에요. 표절. 모방도 맞긴 한데 모방보다는 요즘에 그걸 왜냐면 모방은 그냥 따라해서 쓱짝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몰래 따라해서 하는 건 표절이에요. 그래서 표절과 패러디는 한 끝이에요. 내가 몰래 다른 사람 모를 것 같지? 해가지고 너무 좋은 작품 보니까 내 것처럼 몰래 따라해서 내 걸로 발표해버리면 표절이고 내 거로 발표하더라도 딱 보면 뭔지 다 알겠어 이러면 패러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패러디예요. 패러디. 자, 그 다음에 요거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혹시 누구야? 아이유 아시는 분. 아이유예요. 아이유 아시죠? 뭐 국민 가수 정도 되니까 아이유인데 아이유를 간첩이라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단지 만들어서 막 뿌려. 아이유는 간첩인데 왜 노래를 시키느냐. 그래서 콘서트 장마다 가서 뿌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로 간첩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징역형에 이제 형벌을 받았는데 요런 것도 사실은 이거는 오보가 아니에요. 이것은 패러디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 부르냐면 허위 조작 정보라고 불러요. 허위 조작 정보. 하나 더 볼게요. 이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힌트. 엄청 유명하다. 두 번째 힌트. 영국 사람이다. 제가 이걸 써놨네요. 네. 영국의 왕세손, 이제는 왕세손이 아니에요. 이제 왕자죠. 아버지가 왕이 됐으니까. 왕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제가 조금 잘라놨네요. 요 손가락 올라가신 거 보이세요? 손가락 올라간 거? 보이나요? 네.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러면 욕하는 거잖아요. 거의 완전 심한 욕이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잖아요. 저걸 내가 받았다.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 뒤에 보시면 요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퍼레이드 하는 장면에 이 사람 왕자가 나와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을 딱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자들이 찍어서 막 이제 인터넷상에 올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왕자는 진짜 페류나처럼 욕을 먹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가운데 손가락 올려서 뭔 일인지 모르지만 쌍욕을 하냐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못된 왕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진의 다른 각도를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네, 앞에서 찍으면 이거야. 옆에서 찍으면 이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그 기자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황색 기자라고 파파라치라고 막 연예인 쫓아다니는 기자들 있잖아요. 기자라고 하기도 그런 사진 작가들 있잖아요. 영국에는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막 팔아서 돈 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영국은 엄청 심한데 그 기자들이, 그 사진 작가들이 요런 걸 알면서 요거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또 인터넷이 요즘에 실시간이잖아요. 올라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왕실에서 나중에 이제 공식으로 이건 또 공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저런 이제 해명은 공식으로 딱 올렸는데 이 사진이 아니다 이렇게 올라온 사진이에요. 이거 뭐냐면 너 애기가 이때는 세 번째 애기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한 거를 옆에서 각도를 탁 틀어서 그럼 이거는 뭘까요? 오볼까요? 어때요? 조작했나요? 조작은 아니죠. 사진을 왜냐면 각도를 다르게 해서 찍으면 이렇게 찍힐 수 있어요. 그쵸? 자, 조작은 아니에요. 그냥 왜곡이에요. 왜곡. 조작은 아닌데 왜곡해서 그래서 정보를 왜곡해서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린 저 사진 작가는 저 왕자한테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욕먹이게 하겠다는 감정, 이게 다른 말로 의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이렇게 조작된 정보를 올리는 걸 우리가 흔히 허위 조작 정보, 옛날로 가짜 뉴스 이렇게 불러요. 요즘에는 가짜 뉴스라고 안 부르는데 허위 조작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연사를 찍잖아요. 한 장을 찍지 않고 타르르 이렇게 찍잖아요. 그 중에 이걸 뽑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는 행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게 팩트체크예요. 그래서 팩트체크는 일단 이게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팩트체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근거를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애들한테 가서 막 팩트체크를 가르치면 애들이 자 이제부터 너 어저께 뭐 먹었는지 팩트체크 해볼게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팩트체크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고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말이 팩트체크 하지 않아요. 팩트체크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중요한 정치인의 말, 그리고 중요한 언론에서 보도된 말 이런 것 또는 뭐 유명한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에 있는 뭐 인플루언서, 연예인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팩트체크하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말들을 팩트체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는 이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팩트체크는 언제 시작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닌 거 아시겠죠? 단어 자체가 영어잖아요. 예,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미국에 타임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엄청 유명한 잡지 지금도 있어요. 이 잡지가 시작됐는데 이 팩트체크는 이 잡지에서 여기 있는 이 여자들을 부르는 말이 팩트체커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지금은 이런 정치인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인지를 판단해서 쓰는 게 팩트체커인데 옛날에는 어떤 거냐면 자기네가 기사를 써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독자들이 막 읽고 야 이거 잘못된 기사야 이거 좀 틀렸어 여기에 이런 가게 없어 막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지사에서가 자기네 그 쓴 기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예를 들어 여기에 마카롱이 맛있는 카페가 있다 그러면 진짜 거기 있는지를 체크해봐라. 자신들의 기사를 체크하기 위해서 만든 게 팩트체크였어요. 이게 시작이었는데 이게 점차 변질됐어요. 조금 좋은 방향으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변해. 그러니까 옛날 그 다음엔 이렇게는 1980년대부터는 정치인의 그 말란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따옴표 기사라고 불러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란 그대로를 실는 거 이거 팩트체크를 했다가 지금은 그 사람의 한 말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인지를 알아보는 걸로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짜뉴스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가짜뉴스로 안 불러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와. 어디를 통해서? 예, SNS 같은 걸 통해서 거짓 정보가 너무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가짜뉴스라 부르지 말자 해서 이제부터는 2018년부터는 정식으로 우리나라 명칭으로 허위 조작 정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짜뉴스라고 잘 안 부르요. 근데 쉽게는 가짜뉴스인데 뉴스 말고도 가짜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허위 조작 정보라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사실은 요즘 가짜는요 전체가 가짜인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짜를 1 심고 진짜를 9개를 심어요. 그래서 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만들 때는 100% 가짜는 없어요. 90%는 진짜고 그 중에 이런 거죠. 막 정보를 얘기하다가 무슨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완전 막 의미심장하게 진짜 근거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 박사가 가짜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요즘에는 뉴스보다도 다른 데서 가짜 정보가 더 많고, 세 번째는 여기 밑에 보시면 정치인들이 자기 편하고 자기 쪽하고 안 맞으면 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 뉴스니까, 가짜 뉴스란 단어 자체가 너무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제는 그걸 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을 허위 조작 정보라고 통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허위 조작 정보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아는 사람, 그도 어느 뭐 예를 들어 전문기관, 법원에서 보낸 거야, 검찰에서 보낸 거야, 뭐 이런 거 전문 병원에서 예를 들어 어디 아프면 어떻게 운동하세요, 이렇게 이거 그 병원의 정형외과 선생님이 보낸 거야, 이런 식으로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는 친구가 보냈어, 이렇게 아는 사람을 동원한다는 거 특징이에요. 문자를 보내도 모르는 사람이 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정에 호소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 긴급, 막, 속보, 막 이런 것도 띄우고요. 진짜 너무한다,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나하고, 내가, 외로운데 막 외로운 걸 보내. 아니면 너무 기쁠 때 기쁜 걸 보내면 감정이입이 확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여기 서 있었던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요즘에 AI,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AI가, 얼마 전에 그 구글에서 3.0 버전이 나왔는데, 제미나이 3.0, 그러니까 인공지능 3.0 버전이 나왔는데요. 너무 놀랍게 나와서 이제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이 인공지능이 만들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하는 것들이 지금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수준이 너무 갑자기 너무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영상 쪽 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밥줄 놓게 생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고퀄리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그 기술 더하기 이제 딥페이크라고 이따가 볼 건데요. 딥페이크 기술이 같이 발전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선생님한테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거죠? 딱 이 말 하잖아요. 이 선생님이 영상에서 제 목소리로 제 톤으로 영상 그냥 강의를 해요. 똑같이. 네, 그게 지금 가능해요. 근데 이 기술을 전문가만 쓸 수 있느냐? 아니요. 일반인이 쓸 수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일반인이 30초 동안만 제 목소리를 이제 AI한테 연습시키면 저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저기서 노래하고 있어. 저 음치인데 막 저기서 노래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요거는 아까 우리 허위 허위 조작 정보와 똑같은데요. 자, 볼게요. 이거 많이 보셨던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 요 사람을 A라고 하고 요 사람을 B라고 할게요. 어느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A, B. 누가 나쁜 놈이에요? B가 나쁜 놈입니까? A가 나쁜 놈이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제 어르신들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묻는 거는 다 의도가 있어 B 이렇게 치시는 거잖아요. 순수한 눈으로 봐주세요. 자, 여기 A, B 누가 봐도 A가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거에 이제 큰 원래 이제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를 미디어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미디어에서 또는 언론에서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이렇게 다룬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지금은 A와 B가 바뀌었죠. 누가 나쁜 놈이에요? 당연히 B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언론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여기만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 있어요. 이걸 미디어 프레이밍이라고 불러요. 이런 사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딱 타깃으로 자, 이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하고 시작하면 이 사람 관점에서 전체를 프레이밍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게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종종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요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딥페이크 할 건데 아까처럼 기술이 발전하면 딥페이크 기술도 같이 발전합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은 컴퓨터 기술이에요. 근데 어떤 컴퓨터냐면 딥러닝,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 인간처럼 막 공부를 해요. 데이터를 막 공부를 해요. 그래서 막 안 가르쳐줬는데도 똑똑해져요. 공부 안 시켰는데 내 자식은 시켰는데도 공부 잘 안 하죠. 근데 얘는
안 시켰는데도 알아서 공부를 막 해서 걸를 거 다 해서 공부하는 거를 딥러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더하기 가짜를 합치면 딥페이크가 돼요. 요거의 합성어인데 일단 이 세상엔 없는 거예요. 실제 없는 건데 없는 사람의 얼굴, 목소리, 오디오 요걸 만들어내는 기술을 딥페이크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이 딥페이크 기술에 이거 근데 참고로 영상이 한 3년 전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보다 월등히 구분 못해요. 전문가도 딱 세워놓고 딥페이크 전문가 딱 세워놓고 이렇게 찾아봐 못 찾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3년 전 거니까 좀 허술하겠죠.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는 6명인가에 나오는데요. 가짜가 몇 명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자, 가볼게요. 가짜가 몇 명인지 찾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고양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기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거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치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판다입니다. 과연 이 6명의 인물들 중 가짜는 모두 몇 명일까요? 네, 몇 명일까요? 가짜는 몇 명? 자, 한 명! 손! 자신 있게 한 명! 나는 한 명이야. 아니야. 저 강사 얼굴 보니 한 명은 아닌 것 같아. 2명! 2명! 하나, 둘, 셋. 아니야. 3명! 3명! 자, 4명! 5명! 참고로 6명의 손 들지 마세요. 6명 다 아닙니다. 여기에 섞여 있어요. 6명을 막, 난 6명의 손 들려야지. 미리 힌트 드릴게요. 6명이 다 가짜는 아니라는 점. 자, 5명. 자, 예, 한번 볼까요?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기 전에 한번 영상 다시 볼게요. 자, 마음을 잘 열고,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뭐가 고양이입니다. 가짜라는 얘기야?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기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거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치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판다입니다. 네, 아까하고 똑같으세요? 과연 이 6명의 인물들 중 가짜는 모두 자, 이제 정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제가 뭐 누구 몇 번에 손 들었는지 기억 안 나니까요, 스스로. 자, 보십시오. 자. 뭘 가짜라는 거야? 이게 3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요즘 AI 기술이 한 달 수준으로 팍팍 올라가고 있잖아요. 3년 전 거면 우리가 말할 때 꾸리고 완전 꾸린 거 너무 옛날 기술인 거예요. 근데도 이 정도.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 지금 여기 6명을 이제 찾아보세요 갖다 놓잖아요. 아무도 못 찾아요. 너무나 잘 만들기 때문에 기술이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도 너무 많이 발전해서, 그래서 딥페이크는 사실은 그냥 전문가도 찾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비를 동원하면, 장비는 우리가 흔히 포렌식이라 그러잖아요. 전부 터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조사하면 알 수 있지. 그냥 눈으로만은 우리가 찾기 힘들다. 그러면 가짜로 만들어서, 이런 거 옛날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 뭐 교황이라든지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막 하는 행동을 하면, 옛날에는 아주 좀 이상해. 손이 뭉개져서 뭐 귀가 뭉개져서 머리가 이상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저 진짜야? 둘이가 뭐 손잡은 걸 화해했어? 뭐 이렇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너무. 그러면 이런 기술 없애면 되잖아요. 그쵸? 그게 왜 만들까요?
이런 거 되게 나쁜 것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딥페이크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중에 나쁜 점이 악용되는 점을 주의하라고 자꾸 보여드리니까 나쁜 점만 있는 거지, 사실은 좋은 점인데 이 기술이 엄청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건 첫 번째는 교육에서 쓰여요. 그래서 교육에서 실제로 우리가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혹시 보신 분도 있어요. 유튜브나 아니면 광고에 막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 뭐 안창호 선생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와서, 유관순 열사 살아나와서 한복 갈아입고 쫙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애들도 교육하는 입장에서 그냥 선생님 앞에서 옛날 독립운동가가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활동을 했어 이런 거 하고 본인들이 막 화면에서 나와가지고 다 가르치는 느낌으로 하는 거는 교육의 질이 달라졌다. 그래서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의료회사. 그래서 목소리 잃어버리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사고나 뭐 예를 들어 병 질환으로 목소리가 사라지거나 이런 거는 목소리를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컴퓨터 칩 같은 걸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전체 전신마비 이러면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이제 그 의사소통을 이 AI가 딥페이크 기술로 목소리로 재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요즘에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진짜 현실적인 거죠. 어릴 때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어머니들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보통 DNA를 등록을 해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금방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막 10년, 20년 지나면 요만할 때 잃어버린 아이를 길 가다가 우리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매일 보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아는 거지, 내가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20년 후에 길 가다가 스쳐 지나가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이 이 아이가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10년 후 어떻게 되는지를 쫙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전단으로 만들어서 쫙 뿌려요. 인터넷으로 뿌리고.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이 그런데 또 탁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죠. 군사훈련에서. 예, 군사훈련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지금도 군사훈련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딥페이크 기술로 이제 적군도 만들고 해서 실감나게 적군의 진지처럼 다 구축을 해놓고 적군처럼 만들어서 그냥 뭐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아니고 완전 적군을 이제 전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AI로. 그 다음에 마지막 범죄 수사할 때, 예, 범죄 수사할 때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좋은 면으로 쓰이는 거고, 딥페이크가.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악용되는 사례도 있잖아요. 악용되는 사례 볼게요. 첫 번째는 사기칠 때. 예, 나 아닌데 누구처럼 이런 걸 많이 하잖아. 목소리로 전화해서 엄마 나 휴대폰 잃어버렸어. 그래서 친구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거야. 5만 원만 붙여줘. 100% 가짜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목소리뿐만 아니라 요즘에 영상으로 전화해가지고 납치 안 됐는데 납치된 것처럼. 그럼 그 영상은 어디서 따온 걸까요? 영상은 어디서 따온 걸까요? 얼굴이, 우리 아들 딸 얼굴이 나와. 그러면서 엄마 돈 보내줘, 안 그러면 나 죽는데 막 이렇게 해서 영상이 와 나한테. 그 영상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얼굴은? SNS의 프로필 사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필 사진에 자녀 사진 올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진도 되도록이면 올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실물 얼굴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올리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 옛날에는 그냥 가족 사진 당연히 올렸어요. 내 사진도 올리고 뭐 누가 결혼하면 결혼식 사진도 올리고 막 했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진 그냥 따다가 그냥 AI로 돌리면 전혀 이제 상관없는 영상도 만들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실물 사진 있잖아요. 프로필로 쓰지 마세요. 예,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런 거. 정치인의 언론 이제 발언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입술 모양도 다 바꿔요. 그러니까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이 딱 있으면 이제 AI가 그 단어를 딱 넣고 이 영상의 입술 모양을 변형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말 안 했는데 그 발언하면서 이 입술도 다 변환을 시켜가지고 그거 진짜 말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기술이.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런 말 한 것처럼 나올 수 있어요.
여기. 근데 이제 요것 중에 요거 장점이 뭐냐면 인도 같은 나라는 사실은 되게 넓잖아요. 넓고 언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20개가 넘대요, 언어가. 그러니까 인도에서 뭔가 정치적 발언을 하면 그 지역마다 언어로 변환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딥페이크로 한다더라고요. 그것도 좋대요. 왜냐면 한번 여기서 라이브로 딱 이제 뭔가를 안내를 하는데 그 20개 지역 넘게 다른 언어로 쫙 한꺼번에 라이브 송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요런 것도 막 있고 가짜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뭐 막 뭐 욕 같은 거 막 하고 요거하고 조금 비슷한데 이건 정치적인 거고 이건 일반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작년에 엄청나게 했죠. 작년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딥페이크로 성범죄에서 그 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올렸는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보통은 그런 딥페이크로 여기는 사람 실제 사진이고 여기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야한 사진을 막 옷 벗는 사진 막 이런 걸로 하나 막 올려서 막 톡방에 몇천 명씩 모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만들 때 내가 막 싫어하는 여자애 막 이런 거 만들 것 같잖아요. 중고등학생인데 누구를 만들었냐면 옷 벗고 막 이런 영상을 우리 엄마, 여동생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막 옷 벗는 사진을 같은 톡방에 막 돌리고 여동생 사진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페르나적인 애들이 엄마하고 여동생만 했겠어요? 학원 같이 다니는 친구들, 학교 반 친구들 이런 애들 것도 다 그런 걸 만들어서 돌렸던 거예요. 그리고 막 몇백 명씩 불러다가 돈 받고 이제 등급 나눠가지고 더 야한 등급은 돈 더 받고 막 이렇게 하고 해외 서버에 올려서 돈 받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주도에서도 중고등학교 난리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육 새로 시키고 막 했는데 전국적으로 되게 딥페이크가 일반인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문제인 거죠. 일반인들도. 그래서 애들은 또 그런 거 잘 찾아내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중요한 거. 요즘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법이 바뀌었어요. 일단 모르는 게 와서 이거는 당연해요. 이걸 만든 사람 무조건 처벌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이 그런 영상을 띡 보내 또는 친구가 띡 보내.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뚱없이 받은 거잖아요.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작년까지는 받아서 친구한테 야 재밌어 하고 주는 것도 처벌 못했는데 이제는 야 재밌어 주는 순간 처벌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받으면 공유하면 이제는 무조건 처벌이 됩니다. 공유하시면 안 되고 이거 당연히 파는 건 안 되겠죠? 안 되는 점만 해도 네? 여는 건 상관없는데 열고 아 재밌다 넘기는 순간 네,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처벌이 안 됐을 때 올해부터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이상하다 그러면 삭제를 해야지 이걸 다시 누구한테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신고하면 더 좋죠. 네. 그 다음 하나 볼까요? AI가 만든 건데 이거는 진짜 애들이 만든 수준이에요. 요거는 지금 3.0 나오기 직전에 제가 영상이어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11월 달에 3.0 제미나이 3.0 나노 바나나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영상을 만드는 인공지능의 플랫폼 이름이에요. 나노 바나나 3.0이 개통이 됐는데 이 수준에 거의 10배 이상 고퀄로 나와요. 이건 잠깐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밑에 수준. 자, 보면 누가 이렇게 했으면 누구야? 귀엽죠?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예요. 지금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이거 전체가 AI가 만든 거 가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자. 뭐 주문할 거예요? 가짜예요. 네, 가짜. 예, 얘가 좀 어색한데 저렇게 사람이 웃고 저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짜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만드니까 너무 티나긴 한데, 네, 볼게요. 네, 이거 가짜예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 한 번만 보잖아요. 한 번 보면 유튜브에 혹시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인도했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알고리즘이 작동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AI가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한 번 누르면 그거와 비슷한 게 계속 나한테 맞춤 큐레이션 추천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성향에 맞춰서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럼 계속 봐 하고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든 게 계속 뜹니다. 계속 뜨는데 이게 요즘 사람들이 저거를 재밌다고 만들어서 그리고 막 사람들이 보면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그 전 버전 2.0일 때 3.0이 되는 순간 여기에 있는 어색함이 하나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상을 만드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AI가 좋긴 좋은데 좋은 점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산업적으로 가져갈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그냥 평온한 생활을 살고 있을 때 AI가 나와서 우리는 피해받는 게 더 많이 생기는 면이 좀 있다. 왜냐면 젊은 친구들은 배워서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혹시 뉴스 보셨어요? 시험 봤는데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잘 써요. 챗GPT는 글쓰기 대마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동창 모임에서 무슨 공지 보낼 거 있다. 아니면 친구들한테 단체 문자 보낼 거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챗GPT 시키세요. 걔가 훨씬 잘해요. 그 용도로 만들어진 친구예요. 그래서 챗GPT를 쓰시면 예를 들어 요즘 한라산에 눈꽃이 피었으니까 우리가 한라산 등반을 한번 모여서 잘 가보자 이렇게 말해주는데 또 글로 표현하면 다르잖아요. 이럴 때 챗GPT한테 이런 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보낼 거야. 자 문장 만들어줘. 쫙 만들어줍니다. 너무 잘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 보내는 김에 예를 들어 그 포스터처럼 이미지도 한 장 만들어주면 쫙 만들어줍니다. 너무 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챗GPT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뭔가 찍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세요. 가서 우리 파파고 같은 거 외국어 쓰면 파파고로 다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챗GPT는 어떻게 다르냐면 음식점 메뉴를 영어로 된 메뉴가 있다. 그럼 나 영어 잘 몰라서 어떤 음식인지 몰라서 파파고를 써서 번역을 했다. 그럴 수 있는데 챗GPT가 다른 점이 이거예요. 말로 저 메뉴판을 한글로 번역해주고 저기에 재료가 뭐 있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를 알려줘 이러면 각 메뉴마다 재료가 뭐였는지 한국인들은 어떤 음식 많이 선택했는지를 한꺼번에 쫙 뽑아서 보여줘요. 그럴 때 챗GPT를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일 때는 되게 좋은 방식이지만 사실은 팩트 체크할 때는 AI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삶에 팩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는 더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렵게 되니까 그냥 놔둘 거냐? 그건 아니시잖아요. 지나갈게요. 자, 한번 이걸로 끝내볼 거예요. 자, 뭔지 아시겠죠? 버섯이에요. 우리가 조금 잘못된 이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예쁘고 화려한 버섯은 다 독버섯이다. 아시죠?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뭔가 채취해서 먹으면 잘못하면 죽는다 막 이런 거. 자, 제가 버섯 3개를 지금 화면을 띄워놨어요. 자, 이 3개 중에 어떤 거는 독버섯이고 어떤 거는 식용버섯이에요. 자, 이거를 알고 싶어.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가운데 것이 식용버섯 같고 나머지는 독버섯 같고. 그러니까 이건 추측이잖아요. 추측 말고 내가 저 정보를 예를 들어 누군가 정보를 이렇게 딱 보여줬어. 그러면 내가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추측 말고 지레짐작해서 저건 진짜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저건 진짜야, 저건 가짜야 이렇게 알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정보의 종류가 많죠. 오디오도 있고 뭐 이미지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쉬운 걸로 이미지가 이렇게 딱 3장이 주어졌는데 이 중에 독버섯 찾아봐 이러면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예. 파파고. 파파고요? 2번만. 자,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파파고 이미지. 딱 누르면 다 나오죠. 자, 어떻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이버나 뭐 해보세요. 지금부터 자 이거 정답 찾아보세요. 자 이거 3개 중에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하신 그 방법 있잖아요. 방법을 쓰셔가지고 이거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저는 경험상 저 가운데 것이 이제 제주도 말로 멀뚱버섯이라고 하고 옆에 것들은 아름다워서 독버섯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과연 그럴까요? 네. 저 아닌가요?
자,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 누가 파파고니, 챗GPT 막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거 정보가 딱 주어졌어. 그러면 나는 이 정보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찾아낼 거야?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그렇고 예를 들어 내가 이 정보가 나한테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자, 이거는 제가 이미지 정보 드렸어요. 바로 찍어 올리죠. 뭐 원하시는데요. 예, 그냥 찍어서 올리시든 어쩌기 이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 해보세요. 네, 나는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팩트 체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한 3분 드릴게요. 그러면 뭐 인터넷 가셔서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뭐 챗GPT한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해보셔요. 자, 잘 맞추는지 우리 챗GPT는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는지 한번 보세요. 알려줘. 챗GPT는 광대버섯하고 이거 망사버섯 독버섯이라고 그래서 가운데 그거는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 자,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양쪽은 독버섯이고 양쪽은 독버섯이고 가운데 거는 그것도 독버섯 가능이 높다. 독버섯 가능이 높다. 또 왼쪽만 챗GPT는 그거는 선생님은 뭘로 하신 거예요? 아, 구글에 했더니 얘는 독버섯 두 개는 독버섯이고 이거는 먹는 거 먹는 거고 또 구글은 자 누가 잘 맞추는지 봐요. 챗GPT는 얘네 둘이 독버섯이고 얘도 독버섯일 가능성이 있다 이랬대요. 그리고 구글은 얘네 둘은 독버섯이고 얘는 식용이다 이렇게 했대요. 구글은 또 뭘로? 챗GPT는 이름까지 다 말했는데 광대 쏙버섯 한번 볼까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도구를 쓰냐에 따라 그런 거잖아요. 돋보기로 볼 때도 있고 현미경으로 볼 때 이것도 도구예요. 챗GPT도 도구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쓰냐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인터넷을 쓸 때 검색할 때 쓰는 그 검색 엔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색 엔진을 주로 3가지를 쓰는데요. 구글, 네이버, 다음을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외국 가면 야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가지 쓰고요. 청소년들은 다음을 안 써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가서 다음 쓰냐면 애들이 다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중학생들부터. 다음은 이제 중학생들부터 다음은 검색 엔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음도 쓰잖아요. 한번 이제 하시면서 볼게요. 저는 참고로 3개를 다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3개 검색 엔진 중에 뭘 제일 많이 써요? 내가 제일 많이 검색할 때 쓰는 검색 엔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난 구글 제일 많이 쓴다. 구글. 네. 많잖아요. 자, 나는 네이버 제일 많이 쓴다. 네이버에서 검색 제일 많이 해. 내리시고 아니야 난 다음에서 검색 제일 많이 해. 네, 선생님 말한 거에 정반대. 네, 정반대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챗GPT도 틀리고 구글도 틀리고 그냥 렌즈 앱도 틀리고 추측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 체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내가 경험으로 쌓인 눈도 틀렸고 그 똑똑하다는 AI도 틀리고 그 다음에 검색 데이터가 제일 많다는 구글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 구글은 옛날에 광대버섯에서 독버섯이라 그러고 맹독 그리고 희망태 버섯 중에도 노란 것은 독버섯이라고 이거 하얀 것을 먹을 수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구글도 조금 구글에 따라 다른 거죠. 예. 왜냐면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맞춤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 엔진창을 열었을 때 나랑 똑같이 뜨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되게 많이 뭔가를 쓰신 분은 그쪽으로 맞춤이 돼 있기 때문에 요게 다르다. 그래서 다 다르신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검색해서 나온 답이라고 다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나 구글에서 봤어 정답이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버섯 많이
많이 먹어봤다니까 그 잘한다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 비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왜냐면 경험이 많이 쌓이면 아는 것도 그만큼 많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팩트 체크하는 데는 다른 사람 말을 기구해야 하고 도구도 여러 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써가지고는 잘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우기면 안 된다. 왜냐면 그게 옛날 정보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 도구 자체가 옛날 그러니까 쓸모가 다 된 도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도구를 막 쓰고 아까처럼 챗GPT도 쓰고 이상하면 구글도 다시 검색해보고 그래도 이상하면 하나씩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팩트체크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그거라잖아요. 챗GPT 딱 넣고 교수님한테 전공자잖아요. 교수님이 앞에서 막 가르치는데 학생이 또 서울대학교 학생이었어요. 앉아줘. 교수님 그거 아닌데요. 손 딱 들고 손 교수님 그거 아닌데요. 이랬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니 왜 아니야. 또 막 이렇게 서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이랬더니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챗GPT가 그거 아니라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은 교수님 경험치가 많이 쌓이는 전공자 교수님보다 챗GPT 말이 더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 왜? 챗GPT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잘못되면 가짜 답을 내놔요. 그걸 할루시네이션이라 부르는데 되게 거짓말 잘해요. 그래서 챗GPT가 초창기에 나올 때는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딱 나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검색한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챗GPT한테 미국에서 마약이 제일 싼 곳 알려줘 이랬어요. 제일 먼저 엄청나게 검색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근데 챗GPT가 뭐라 되냐면 브루클린 여기 가면 제일 싸라고 말을 해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 블라인드 차단을 해서 이제 욕도 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검색 못하게 막은 거지 얘가 모르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이 중에서 미국에서 그 교도소 있잖아요. 교도소에서 우리 가석방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 법원 앞이니까 감옥에 있다가 모범수일 경우에 한 70% 정도 챙기면 심사를 해서 일찍 내보내주는 제도 가석방을 하는데 가석방 심사를 사람들이 하다가 너무 불공평하다 막 이런 말이 드니까 그럼 공평한 우리 인공지능한테 맡겼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게요? 거기에 백인들은 막 가석방이 돼. 히스패닉하고 흑인들은 가석방에서 계속 떨어져. 알고 봤더니 이 인공지능이 공부한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어느 데이터냐면 미국 사회의 40대 백인의 학습하는 데이터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인들은 되게 착하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사람이고 흑인들과 히스패닉들은 문제가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데이터를 학습하니까 이런 걸 심사할 때도 그게 기저에 깔려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AI가 그런 점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뭐 세종대왕이 AI 노트북을 썼다는 얘기도 막 초창기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챗GPT를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판단을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기서 문 열고 하는 거 보니까 끝내라는 얘기인 거죠. 네. 오늘은 요걸로 이게 사실은 시간을 막 8시간 해야 되는 건데 조금만 맛보기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